예, 이번 실기 특강에서 이제 단답 뒷부분 강의를 맡은 강사 홍성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가 웃기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보면은 다 우리 이제 방학반 때다 이미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났었던 분들인데 뭐 새로운 얼굴도 있으니까 예, 내 알기로는 지금 한 분 계시네. 예, 그래서 인사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그 수변전 수업하고 시퀀스 수업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뭐 실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항상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그 이 수업 바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필기 때하고 다르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관식으로 다 답을 쓰셔야 됩니다. 말도 다 쓰셔야 되고 계산이라면 계산 과정도 쓰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좀 지켜줘야 될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제가 프린트로 나눠줬는데요. 자, 그 프린트 나눠준 거 보시면은 거기 맨 위에 전기산업기사 혹은 기사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다 라고 해서 큰 네모 박스로 이렇게 쫙 써놓은 거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제 아시는 것들이겠지만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잠깐 찝어서 볼게요.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수험자 인정사항 및 답안 작성, 계산식 포함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검정색 볼펜이나 파란색 볼펜 한 가지로만 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샤프나 연필류 같은 걸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채점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깔 섞어서 쓰지도 말고 파란색이나 검은색 볼펜 하나만 쓰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답란에는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문항이 0점 처리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시험지에다가 점수 잘 주세요 요 따구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고말 써놓으면 이제 빵점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이 얘기는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지에다가 답 외에 아무것도 써놓지라 말란 얘기예요. 뭐 여기다 뭐 밑줄자 긋거나 거기 뭐가 좋은지 이렇게 표시 같은 거 해놓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안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그어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답 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볼펜으로 쓰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볼펜으로 딱 답을 썼는데 틀렸어. 그럼 이거 뭐 하면 되냐? 쫙쫙 긋고 밑에다 다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우리 한 번 틀려서 다시 쓸 때 긴장하다 보니까 또 틀릴 때 많죠? 그런 적 많잖아요, 그죠? 예, 나만 그랬구나. 예, 그래서 얘 쫙쫙 긋고 썼는데 또 틀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또 쫙쫙 긋고 밑에다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러다 보면 한두 끝없이 뭐 할까요? 계속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실수가 나와서. 그래서 제 경험담인데 여러분 답 쓸 때는 처음부터 그냥 볼펜을 쓰지 마시고요. 샤프나 연필로 간단하게 가볍게 이제 살짝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다시 더 써서 쓰신 다음에 지우개로 싹 한번 지우는 게 제일 깔끔해요. 실수도 제일 적고. 아시겠죠? 그래서 쓰고 뭐 찍찍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시간이 진짜 없으면 그때가나 한자 하시고 보통은 그냥 샤프나 연필로 쓰시고 지우개로 한번 싹 지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이때 지우개는 무슨 지우개 써야 돼? 부드러운 거 써야 되겠죠, 그죠? 돌덩이처럼 딱딱한 지우개 쓰다 보면 우리 이제 뭐해? 쓱쓱하다 시험지 쫙 찢을 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프하고 부드러운 지우개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좀 더 유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빵점 처리된다. 단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란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험지 받아보시면은 시험지 밑에 연습란이라고 있어요. 거기다는 막 뭐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시겠지요? 대신 답에다가 이제 우리 계산할 때 계산 과정하고 답을 꼭 쓰는데 계산 과정이 없으면은 자 답만 있어도 그거는 답이 맞다고 해도 맞다고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산 과정.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얘네들을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문제라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에 비중을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를 구해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 합니다. 단 문제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정수로 표시하는 문제도 있으며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계산했더니 계산값이 1.2, 3, 4, 5, 6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때 소수 몇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고요. 여기서 뭐 한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답 쓸 때는 1.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쓰시라는 얘기 아시겠지요? 셋째 자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답만 둘째 자리까지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문제 풀다 보면은 공식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러 공식이 있을 때 얘네들 자 얘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 구하려면 얘가 필요한데 이거 계산도 소수점 나고 얘도 수점 나고 다 수점 나오더래.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써라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답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중간 계산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쓰나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문제 풀 때마다 매번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유의사항에 보시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중간 계산도 그냥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최종 답만 그냥 둘째 자리 이렇게 저는 풀어요. 그냥 나만의 규칙이에요. 근데 답 외에 얘네들은 소수점에 대한 그런 거 명시된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얘 계산했더니 이 답이 1.299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이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거 0 되고 1.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답 쓸 때는 어떻게 써라? 그냥 1.3이라고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자, 소점 생기면 우리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기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고정교육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된다. 중요한 거죠. 계산 문제에서 단위가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단위를 꼭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압의 단위는 볼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볼트면 그냥 100에다가 V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 꼭 해줍니다. 공학에서는 단위 쓸 때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포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 항수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됐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된다. 자,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에서 뭐 5개 쓰래. 자, 5개를 쓰랍니다. 그래서 막 썼는데 내가 쓰고 나다 보니까 이 중에서 4번째고 5번째가 약간 불안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답을 몇 개 더 썼어. 그러면 얘네는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채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 하나를 썼는데 여기다가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해서 하나에다가 여러 개 써놨어요. 근데 이 여러 개 썼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맞았는데 세 번째 거 틀렸다.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그냥 틀린 거다 이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저것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알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답만큼만 꼭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필요한 만큼만 확실하게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지요? 그래서 고정교육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배점이 적용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부분 점수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함정판 왔어. 여러분, 얘 무슨 경우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인즉 이거 무슨 뜻일까?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실기시험 보시면은요, 부분 점수 주겠지라고 그런 기대하지 마셔요. 일단 아시겠어요? 일단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원 수강생인데 실기시험 보고 자기가 가채점 했더니 84점 나왔대. 그래갖고 이분이 뭐 했냐? 회사 때려쳤어. 이직하려고 자격증 준비했는데 가채점에서 83이니까 이거 100% 붙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떨어진 거야. 본인 점수가 43점이 나왔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 다시 회사 가갖고 손이 발이 막 빌었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기 시험 보시고 그 채점은요,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마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